제 이정은 선생님도 주말에 출근을 했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얼굴은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나오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3학년 미적분 본격 수업을 시작하려고 선생님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수열의 극한 단원의 이제 수련과 발산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강성진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오늘은 1차시 수열의 수련과 발산을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강선진 선생님께서는 다음 차시 극한각의 계산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1차시, 3차시, 5차시, 강선진 선생님께서 2차시, 4차시, 6차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찍을 거고, 주가 될 뿐이지 항상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거고, 수업 결손이 일어나지 않게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바로 PPT 장면으로 한정훈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수열의 수련과 발산에 대해서 설명할 한정훈 선생님입니다. 자, 학습 목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열의 수련, 발산의 뜻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련, 발산 여부를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때 자, 수련, 발산 여부를 원래 뒤에서 강성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일단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미적분에서 진짜였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역을 먼저 보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은 그렇죠, 실수에 대해서 다 정의역의 원소로 택했었어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은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그 과제 피드백을 할 때 수열의 극한의 정의역은 뭐라고 했죠?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자연수죠. 그렇죠. 이게 실수와 자연수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은 이제 리미트를 좀 약자로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 x가 무한대로 간다, 뭐 이런 것들도 배웠고, 또는 x가 a로 이렇게 간다. 귀엽다. 귀엽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그러면 자연수가 정의역인 수열의 극한에서도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 n을 써서 무한대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죠. 예상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실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이 x는, 그리고 또한 a들은 다 모두 다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일단 이 n이란 거는 자연수죠. 자연수는 무한대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수를 어떤 실수 a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함에 있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 실수 a에 근접한다고 해서 뭐 1.1, 뭐 1.12 이런 식으로 근접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실수로 보내는 작업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러한 표현을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예요. 공통점으로서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좀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x 플러스 1분의 뭐 2x 플러스 3이면은, 이건 강성진 선생님한테 잘 배웠죠? 몇이죠? 강인구 선생님이 네 반을 다 가르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한 반만. 자, 강인구 선생님한테 잘 배웠죠? 그럼 이제 2란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와서 x 대신에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2n 플러스 3으로 한다면 이 값도 동일하게 2란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자, 이제 합의 극한을 다루게 될 거예요. 합의 극한을 다루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수열의 극한에서는 합의 극한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렇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건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정역이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연속적인 변량의 합을 일일이 더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연속적인 변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합의 극한은 뭘 이용해서 배웠었냐면 인테그랄 적분을 이용해서 배운다. S인 줄 알았습니다. S? 오케이.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칸이 모자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탐구. 끝난 줄 알았어. 끝나면 좋겠지만 일단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였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일반항 자체가 자, 첫 번째는 n분의 2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b에는 뭐 이렇게 쫄래쫄래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가로축에다가 n을 대입할 거고 함수 값으로서 이제 an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n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몇 개 대입하다 보면은 이런 수열들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신다면은 이 AN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나요? 성희쌤? 2입니다. 아우, 잘 보셨네. 네. 자, 이 2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2에 가까워진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그냥 처음이니까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자, 2에 가까워진다고 하고 이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함수 극한에서부터 배웠죠. 2에 수렴한다. 이와 같이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극한값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극한값을 이제 뒤에서 정확하게 정의할 건데, 이에 수렴한다가 이 일반항 AN의 극한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BN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좀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점을 딱 찍다 보면은, 이렇게 막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강선진 쌤? 1로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엄밀하게 1에 수렴한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프만 볼 줄 안다면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처럼 일반항 AN이 어떤 특정한 수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쓰도록 할게요. n이 이런 쌤이 또 듣고 있어서 그것도 n이 한없씩 커질 때 듣고 있었어. 커질 때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근데 쓸 때도 여러분들 들을 때도 답답하죠. A인이 알파에 수렴한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기호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LIM 우리 다 알죠? 함수 극한에 배웠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란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또는 극한이라고도 합니다. 함수에서랑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함수에서의 차이는 뭘까요? NEX. 오케이, 그 차이? 그리고 AN이 FX가 있네요. 그 차이. 그러겠네. 오케이. 그것도 언급할까요? 아니요, 선생님 편하게 하세요. 내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차이점을 하긴 했는데. 아, 맞아.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 와우. 근데 이것보다는 1번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an 자체가 어떤 상수 c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와.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n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수가 일정하게 반복되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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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에 그럼 어디? 가까이 하나씩 가까이 가 좋아요. 있고 C니까 어허. 그냥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맞아요? 네, 아주 맞아. 좋아.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하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커피 자, 갑자기 마스크 내려가게 되네. 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거? 아, 물 먹고 다시 쓰고. 아씨, 뭐야, 어떻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이건 또? 자, 문제 1. 일반항의 n분의 n-1을 한번 그래프로서 직관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1을 집어넣을 때는 그렇죠,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대입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수렴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괜찮아. 이 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때도 이제 상수수열로서 3333이 표현이 되니까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같은 값으로서 쭉 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이 정근선으로 알아보면 좀 삐뚤어졌지만 일정하게 3으로서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극한값도 3이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n제곱분의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오면서 점차 이렇게 줄어들 건데, 성진쌤 여기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너스로 가려면 네네. 분자가 양수니까 분모도 양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이 함수값 자체, 즉 수열값 자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고 결국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렇죠, 양. x축인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3번은 극한값이 0이 나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음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좌표축을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쫄래 가가지고 결국은 이 값도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극한값도 0이란 걸 알 수 있게 돼요. 아직 조작이 미숙해서 이렇게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프로 그리는 게 굉장히 좀 힘들죠. 언제 또 이거 좌표 평면 그려놓고 점을 다 찍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성일쌤이 조금 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차분하게 몇 개만 그려보는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래프를 안 하잖아요. 그죠? 못 쓰겠어, 나. 아니야. 힘들어. 자, 이제 어떤 수열이 항상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가까워지는 것만 되나? 하나씩 빨리 끊어,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 항상 없다? 어떤 값에 가까워질 수 응? 없습니다. 없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얘를 생각해 볼게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AN 같은 경우를 뭐로 설정하면 안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수렴하지 않게 될까요? n으로 하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계속해서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n으로 설정해 보고 체크해 볼게요. 금방 그리겠습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2, 3을 집어넣으면 3. y는 x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이 정액이 자연수가 되면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한없이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렴하지가 않게 돼요. 1차 함수의 모양이군요. 그렇죠. y는 x 길이가 1인 직선 형태인데, 자, 그러면 항상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기엔 너무 이것도 경제적이지 않죠. 어떤 단어가 도입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안수렴. 좋네요. 자,
지워주세요. 아. 오, 개념 되게. 발산이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 내가 드립을 잘 못 받아줬어. 자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의 도입이 필요하겠네요. 성희쌤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말했어. 자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터졌어. 물 한 잔, 물 한 잔. 이런.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용어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희쌤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뻗어나가는 것 같아서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앞으로 발산이라고 이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예를 이제 교과에서 가져와 봤는데 교과서에는 이 두 가지 예가 돼 있어요. an이 이렇게 n제곱으로서 표현이 되는 경우, n제곱으로서 표현되는 경우, bn이 1-2n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안 복잡해요. 하나씩 대입해 보면 이와 같이 점을 찍다 보면 이건 위로 향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네. 얘 같은 경우는 점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이렇게. 네. 저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발산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발산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두 가지. 두 가지 형태까지는 우리가 아직 발견했네요. 그래서 위로 발산, 아래로 발산. 이건 별로 좋은 표현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개념을 미리 써놨는데 아까 전처럼 이렇게 위로 발산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면 간단하게 써보면 n이 점점 커질수록 an의 값이 어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커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기호로서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함수격탕 다 배웠을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이제 반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걸 표현하면은 똑같이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an의 값은 양수가 될 수 없겠죠.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네.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하나씩 커진다.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왜냐면 크기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어요. 자, 이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또 기호로서 똑같이 리미트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성진쌤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리미트 an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을 때 이것도 극한값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마 극한값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확해. 아이고,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아주 훌륭한 학생. 너무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현됐을 때는 극한값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 없다.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 몰라 찍어야지 플러스 무한대 이런 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100% 틀리는 거죠. 100% 틀리는 거죠. 네. 이제 극한값을 물어봤으면 특정 이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뒤에서 배울 극한값 계산 단원에서 배운 방법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갑자기 8을 띄워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 수열이 네. 앞에서는 양수이다가 마지막에 뒤로 가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은 그것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극한이기 때문에 유한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양음을 막 반복하더라도 특정 아주 큰 숫자 이후에 계속해서 음의 값이 형성이 된다면 음의 무한대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앞에서 양이든 음이든 관계가 네. 없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대충 보면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특정 수열로서 막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우. 이해가나요? 친절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만약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예측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발산은 항상 양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만 가능하냐?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자꾸 대충 한다고 하는데, 성기쌤이 자세히 할 거고. 성기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번갈아 가는 게 있었어가지고 음. 아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번갈아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 성진쌤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커진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이런 식으로 음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의 예로서 AN과 BN이 이렇게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거는 수렴하지는 않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해보면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되게 쉬운 단어죠. 진동한다.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오케이. 진동.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진동.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산을 정리했는데, 다음에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표로서 정리를 해볼게요. 수렴은 극한과 알파를 갖는다. 기호는 앞에서 배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발산은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기호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체크했고, 마지막으로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진동 형태도 발산이더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났네. 아쉽. 자, 다시 수렴 발산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 같은 경우 보면 일반하게 3-2n으로서 표현됐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쵸. 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나요? 2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마이너스 2n만큼, 이만큼. 등차 수열이군요. 좋네요. 오케이. 등차 수열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수열인데,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지만, 3을 기점으로 2n만큼 계속 빠지니까 계속해서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한번. 자, 오른쪽 같은 2번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해서 나타나긴 하는데,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얘는 발산일까요? 엄청 홀수 번째는 엄청 커지고 있고 짝수 번째는 엄청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진동한다. 그렇지, 진동한다. 좋네. 오케이, 진동 발산. 뭐 발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특징적으로서 진동하면 진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답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2가 나오고 0 나오고 올라? 계속 0이 0이가 반복하고 있네요. 자, 앞에서 배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고 답하면 되는 거죠? 이건 엄청 커지지 않는데. 안 커지니까 자, 빨리 진동하고 진동한다. 똑같이 진동 발산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2, 0, 2, 0, 2. 좋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해봐도 되는데 얘는 우리가 n인 대신에 x로 하면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함수랑 비슷한 거 같나요? y는 2분의 2분의 1x 1x 플러스 1. 플러스 1. 아우, 1차함수 형태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했을 때 다 그리지 말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y좌편이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쫄래 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뻗어나가니까 뭐라고 답해야 되겠죠? 플러스 무한대. 그렇지, 플러스 무한대라고. 다시. 플러스 그렇죠. 무한.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죠, 선생님? 네. 애들이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거죠? 당연합니다. 아우, 좋아요. 아주 네, 훌륭합니다. 더 자세하게 잘 쓴 겁니다. 잘 썼어요. 맞아요. 너무 잘했고. 자, 이제 여기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보긴 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래프 그리는 건 진짜 비경제적이에요.
그죠? 무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나타내냐 이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성진쌤이 극한값의 계산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획기적이죠? 네, 획기적입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그 방법이 훨씬 좋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활동지 문제를 선생님이 아래 과제란에다가 올려놨는데 약 30분 정도간 푸시고 보고 30분 동안 푸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늦지 않게 오후 10시까지 반드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과제를 해결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토할 것 같아. 편집하려면 한 3시간 걸리겠네요.